자, 그럼 지금부터 제1회 74단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안동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포럼을 준비하신 경상북도의회 전 의장 장대진 의원님은 경상북도의회 4선 의원이시며 도의회 10대 최연소 의장, 안동 최초 전반기 도의회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과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그럼 무대 위로 모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주제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25분에서 한 30분 이내에 저의 주제 발표를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전제가 제가 많이 알아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은 아는 대로, 모르면은 배우고 서로 협조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단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여기 계신 시민분들과 격이 없는 그런 토론을 하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나 부족한 점은 먼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요 이 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잡으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와닿지 않는구나. 우리가 모든 책자를 보면은, 모든 우리 정치인들의 축사를 들어보면은, 모임을 하면은 모두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하지만 우리 피부의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어떤 주제를 삼았을 때 좀 와닿지 않는, 좀 생뚱맞은 이런 주제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달리 주제를 삼을 게 없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삼았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요 신시장, 구시장을 다녀봐도 우리 시민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편치 않았습니다. 다 가게 하시는 분은 가게 하신 대로 힘들어 하시고, 직장생활 역시 어쨌든 자녀 교육 힘들어 하시는, 모두가 얼굴이 편치 않는 이런 어쩌면은 절박한, 정말 우리 상권이 몰락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안동뿐만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특히 우리 안동은 더 심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늘 사단부지 활용을 한 우리 안동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과연 가능한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포럼을 열면서요 조금 전에 개회사에 말씀드렸습니다. 10분 전까지도 전화를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전화 중에 절반은 부정적인 얘기. 왜 또 생뚱맞은 짓을 하노? 군부대를 어여 옮기노? 안동에 돈이 있나? 군부대 옮긴 사례가 있느냐? 이런 등등 많은 전화,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시장통이 다 죽는데 또 더 개발하고 아파트 지으면은 왜란 말이로 하는 이런 얘기들. 또 한편으로는요 참 힘을 주는 얘기도 했습니다. 역시 잘한다. 진작에 이거는 시민들과 소통해야 된다. 옮길 수 있지 않느냐? 어느 누구도 시민과 안 했다. 잘했다. 늦었지만 됐다. 함께 하자라는 이런 힘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사단부지라는 이런 부분, 과연 이게 이전이 가능한 건지, 정말 돈이 없어서 못 옮기는 건지, 타 사례들은 없는 것인지,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을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우리 지금의 송년 사단부지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1955년입니다.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다 아시죠? 36사단입니다. 10,000명의 군인이 안에 주둔했어요. 그야말로 국방부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했던 36사단이었습니다. 어쩌다가 1983년도에 같은 사단이지만 70사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저 보시죠. 10,000명이 주둔하던
36사단이 83년도에 가서는 1000명이 근무하는 10분 1로 줄어든 74단으로 이름이 바뀌는 36사단 때는 그야말로 향토방입니다. 우리 지역을 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치고 나가는 향토방이지만은 지금 74단은 동원사단입니다. 잘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쯤에서 어쩌면 아쉬운 것이 74단 1000명으로 줄어들 때 1983년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같이 진작 이런 시민들과 함께 부대 이전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 그 당시만 해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10,000명의 군인이 1000명으로 줄어들면은 국방의 기능은 많이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게 오래전의 1983년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타임을 놓쳤습니다. 2009년입니다. 2009년 야간 8년 전이 되죠. 54단 123연대로 그야말로 격화됩니다. 54단 본부가 어디입니까? 대구입니다. 대구에 예속한 우리 안동의 하나의 분소 형식인 123연대로 지금은 25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40만 평 안에 안동의 중심에 있는 그 노른자 땅 위에 철조망을 쳐서 우리 시민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수백 채 건물이 있지만은 70% 이상이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그 허벌판입니다. 이렇게 우리 36사단은 이어져 왔고 지금은 사단에서 연대로 격화되면서 저 나타나네요. 건축물은 사용하지 않는 게 70%가 넘습니다. 40만 평. 대단한 면적입니다. 이게 옹천에 있는 땅도 아니고 안동시 중심에 40만 평이 넘는 그 기상대 쪽으로 해서요. 우리 안동시 유지가 한 10여만 평 된다고 합니다. 50만 평입니다. 이 땅을 언제까지 국방부라는 이유로 우리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정말 그야말로 철조망이 쳐진 보기 흉물스러운 이런 식으로 둬야 될 것이냐. 이래서 밑에 나타납니다. 벌써 2016년도에 시의회 시정질의에서도 왜 이 사단을 개발하지 않느냐 했을 때 우리 안동시에서는 예산이 없었다. 한 2,5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돈이 없다. 국방부니까 옮길 수 없다. 라는 것을 사례를 들어서 제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군부대, 여러분들 아죠? 대구의 공항 이전도 기부대 양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발을 해도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국방부와 개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지만 기부대 양여가 뭡니까?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 안동이 국방부가 원하는 적당한 위치에 자기네가 필요한 건물과 땅을 닦아서 지주고 이 땅은 우리 안동시가 이어받는 겁니다. 지주고 이걸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민 여러분 가장 이해가 돕기 쉬운 사례를 들겠습니다. 국방부를 어디에 옮기느냐? 못 옮깁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전주 35사단입니다. 전라북도. 여기는 2013년도에 벌써 부대가 전북 임실로 13년도에 이전이 됐습니다. 그 자리 열심히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8년이 걸렸어요. 전주에서는. 실제 개발은 8년 9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서요 전주시가 넘어가면 안 된대요. 전주시가 부대 이전을 건의해서 국방부가 승인하기까지 11년이 걸린 겁니다. 11년. 그 이유는 무엇이냐? 전주 시민들의 뜻이 안 모아졌습니다. 옮기자는 사람 50%, 옮기면 안 된다는 사람 50%. 누가 국방부 장관이 그러는데 주겠습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11년 동안이나 국방부와 밀당을 하면서 결국은 얻어냅니다. 11년 만에 국방부가 전주 35사단 이전을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3년이죠. 2013년에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35사단은 임실로 이전이 되었고 하면 몇 년 전이죠. 그 다음에 옮겨진 그 부지에는 지금 2019년을 목표로 열심히 이따가 화면이 나오겠습니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뿐입니까? 경상남도 창원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 39사단입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전주 28년, 창원 15년, 같은 부대 이전입니다. 창원은 반밖에 안 걸렸어요. 15년 만에 끝냈어요. 중요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창원은 창원시민, 함안군민, 창원시청, 함안군청 똘똘 뭉쳤어요. 서명하라 그러면 그날 다 해버립니다. 몇십만 명이. 해서 국방부에 땅을 내놔라. 이사 가거라. 1개월 만에 승인을 얻어냅니다. 전주 11년, 창원 1개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해답은 시민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시민들이 뭉치면 한 달 만에도 승인을 얻어냈다. 뜻이 안 맞으니까 11년이 걸리더라. 역시 여기도 개발은 8년 9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2015년에 창원 역시 함안으로 군부대가 멋지게 이전이 되었습니다. 전주는 사단입니다. 창원도 사단입니다. 사단이라는 이 거대한 국방시설도 이전을 하는 걸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안동은 연대입니다. 150명이 주둔하는 곳입니다. 저는 볼 때 국방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런 시민들에게 소통을 하지 않았다. 여러분들 뭐 사단 이전에 대해서 이런 어떤 토론 자리, 이런 어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입니다. 전주 35사단은요 28년이 걸렸어요. 사업비가 6,800억이 들었습니다. 창원 한번 보십시오. 39사단 15년이 걸렸습니다. 전주의 절반입니다. 사업비는요 1조에 육박하는 8,800억이 들었어요. 8,800억. 우리 안동은 2,500억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2,500억인데 재원이 없다. 이 8,800억, 6,800억 부대 이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희망 섞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가 28년 걸렸으면 그 따라서 창원은 15년 걸렸습니다. 우리 안동이 어떤 안동입니까? 뜻만 뭉치면 우리는 7년, 8년 만에 이전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 35사단이나 39사단이요 28년, 15년 걸렸지만 실제 개발이 들어간 거는 8년, 9년 만에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모든 공사기간은 허가를 얻는데 11년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안동은 7년, 8년이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2025년, 내일 모레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은 2025년이면은 지금의 송년사단 부지, 철조망으로 둘러친 흉물스런 그 황금 노른자의 땅에 우리 시민들은 넘어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철저한 보안시설 속에 2025나 26년이 된다면 그야말로 거기에 멋진 신도시가 조성돼 있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안동 사단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옮기는 법이 있습니까? 충분합니다. 이거는 진작에 해야 됩니다. 진작. 35사단, 39사단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사단을 옮기지 않습니까? 설명드렸죠? 우리 안동은 없어요.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대입니다. 대대, 연대. 왜 못합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자는 것이고, 또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지연됐던 이유는 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 못한다는데 뭐이란 말이에요? 없다는데. 그러나 이 두 곳은 6,800억, 8,800억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주 35사단입니다. 60만 평, 60만 평. 안동이 한 배 반입니다. 안동 40만 평이죠. 60만 평인데요. 전주시는 돈 10원도 안 됐어요. 10원도. 맞다니까요. 100원도 안, 10원도 안 됐어요. 하면서 부대 이전 선하게 하면 4, 5년 전에 옮기고, 여기 그림 보십시오. 이 조감도입니다. 부대가 옮겨가고 여기에 열심히 지금 도시가 형성되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제가 컴퓨터 뺏긴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의 조감도입니다. 이게 돈도 6,800억입니다. 전주 돈 10원도 안 됐어요. 했는데 뭐 안 두고 했는데 뭐 했잖아요 이걸. 근데 지금 와서 돈이 없다, 재원이 없다, 이게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주식회사 에코시티. 이 민간 사업자가 모든 돈을 투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거기 들었는 돈은 개발한 뒤에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35, 39 두 개 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전주도 돈 10원 안 됐습니다. 창원시도 돈 10원 안 됐습니다. 이전 다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6,800억, 8,800억도 돈 10원 안 들고 멋지게 부대 쫓아내고 그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우리 안동 2,500억을 예상합니다. 돈 안 들이고 하는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 거의 마무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창원의 또다시 39사단 재원 조달 방법입니다. 이건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역시 유니시티라는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8,800억의 모든 돈을 유니시티가 다 투자합니다. 개발을 합니다. 하고 그 투자된 돈은 개발을 하고 난 뒤에 역시 대물변제 땅으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원 현재의 그림입니다. 이 자리가 39사단이 있었습니다. 4, 5년 전에 이전을 다 시켰습니다. 열심히 여기 지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지금 우리 경기도 위례 신도시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뺀 겁니다. 이 어떤 대규모 사단도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가 싹 다 옮기면서 그 지역 개발을 위해서 시민들이 뜻을 모아서 한마디로 쫓아냅니다. 잘한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래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안동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이 가능하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개발공사, 그게 유니시티나 에코시티나 같은 겁니다. 아니면은 민간 사업자, 저 건설하시는 분도 일부 계시는데 저 노른자 위에 서로 들어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안동이 받아서 대우나 삼성이나 대기업 탁 치면은 안 들어오겠어요. 그 사람들 서로 경쟁해서 들어옵니다.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재원 조달 방식은 저는 정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그냥 저거 헛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창원 전주 예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또다시 희닥하고 그래. 이거 뭐 안 돼. 왜 그런지 난 답답해 미치겠어요. 전에 제가 도청 옮길 때 그랬잖아요. 그렇게 욕을 했어요. 되지도 않지도 한다고. 도청 어디 갔습니까? 왔지 않습니까? 왔지요? 제가 태어나고요 잘못 안 하고 진짜 그때 욕을 나는 몇 바가지를 얻어먹었다. 지금도 생생해요. 근데 지금 도청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우리 안동이 지금 절박한 현실은 잠시 뒤에 제가 그 원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 부지도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저 부탁드릴게요. 가능합니다. 늦었습니다. 진작해야 돼요. 왜 그 황금센터 노른자의 땅을 50만 평이나 되는 땅을 우리가
그렇게 철망쳐놓고 돌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됐지요? 돈 10원 안 들이고 가능하죠? 예. 여기서요, 지금 우리 안동 현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 안동요, 정말 제가 어두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합니다. 절박해. 우리 안동요, 급속형 축소도시로 지금 전락했습니다. 이게 고착형도 아니고 점진형도 아니고 급속형 축소도시입니다. 이거는 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준비도 안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쑥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은 노인 비율이나 빈집 비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급속현 축소도시 우리 안동을 수치를 보고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잘 분석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입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 안동이요 9월 한 달입니다. 9월 한 달. 9월 한 달에요 357명이 줄었어요. 한 달 동안에. 예천과 도청을 같이 유치한 우리 예천은 9월 한 달에 477명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통계 자료입니다. 자, 참 이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안동에 357명이 예천 신설 아파트로 다 갔어요. 120명이 남지요. 예천에 120명은 나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서울서도 오고 전라도도 오고 충청도 오고 경기도도 오고 어디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그래도 예천에 살만하니까 살아보고 싶으니까 자연적으로 오는 인구입니다. 9월 한 달을 저는 이렇게 대비를 시킵니다. 다시 2017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지금 10월이지만 통계가 9월 말로 나와 있어요. 9월 말이 어제 아래니까 2017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안동은 3028명이 줄었습니다. 또다시 공동 유치한 우리 예천을 보겠습니다. 동시간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예천은 1760명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돼? 앞으로 희망이 이제 우리 안동이 늘겠습니까? 자, 2014년도지요. 16만 7천입니다. 2015년도 한참 신도청에 아파트 지었습니다. 이때 아주 이상 안 갔어요. 이때 늘었습니다. 2016년 1차 분양이 되었어요. 아마 8천에서 7천 주지요. 17년에 7천에서 5천에 또 줄어보지요. 저는 정말 죄송한 표현으로 여기서 또 줄어든다. 이런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보니까요. 정말 전부 지도층에 같아요. 다 여론 주도하고 우리 안동을 걱정하는, 그죠? 정말 제가 그러면 여기는 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가상입니다. 가상. 자, 우리 사단부지를 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기준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되느냐라는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다?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안동시라는 행정이 개발하지 않습니까? 도서개발비용 손해봐도 시민을 위한다면 할 수 있는 게 행정입니다. 업자는 안 돼요. 업자는 돈 안 되면 안 해버립니다. 내 돈 벌어야 돼요. 안동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는 가상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안동에 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 연수원 하나만 와도 365일 전국의 새마을 회원들이 연수 2박 3일 오면은 저도 외국 가보지만은 저녁 6시 되면 숙소에 들어가 잡니까? 생다지기 나옵니다. 어디 가든지 찜닭 가도 돌아다닌다니까요. 12시까지. 아니 사실 아닙니까? 성인들이에요. 새마을 회원들이. 모쪼록 2박 3일 연수 와서 저녁 시간 뻔하잖아. 그죠? 저는 이런 부분들 대형 콘도
정말로 스포츠 종합타운, 이거 가상입니다. 이런 어떤 놀이시설, 이 그림에 다 엮지 못합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단부지 안에 주요 프로젝트로 해서 개발을 한다면은 지금 흔히 염려하는 구시장, 신시장의 공동화 현상이라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죠.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전제를 합니다. 저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단부지를 개발해서 구시장이나 신시장 재래상권이 무너진다면 절대 개발하면 안 됩니다. 절대 상권에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되는 쪽에 개발을 해야지, 그 상권이 피해보는, 손해보는, 흐름이 이동되는 이런 개발은 저는 99%도 아닌 무조건 이거는 개발 안 하는 게 낫다. 모두가 득되는 쪽.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자, 이게요 2011년입니다. 우리 안동시에서 2011년도에 벌써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전문가인데 줘가지고 2011년이면 한 7년 전에, 오래됐네. 책 두께가 이마해요. 근데 한국 얻었어요. 11년도에 벌써요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이전에 아마 벌써 사단부지 이전은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용역을 했는데요. 요 보시면은 생태공원, 커뮤니티 시메나타운, 뭐 디지털 도서관, 청소년문화, 많은 것을 여기에 그 용역책을 정리하면은 이런 시설들을 사단부지에 유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연구책이 나온 겁니다. 참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2011년 용역 나왔습니다. 이게 2, 3년 더 지나지요.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도 시대 환경이 바뀝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다면은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그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참 아까운, 저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정말 시민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더도 필요 없어요. 머리 아프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동 시민들이 진짜 사단을 옮기고 그 개발을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이 17만이 똘똘 뭉쳐졌느냐, 끝난 겁니다. 그것만 뭉쳐지면은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동시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지입니다. 의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하나로 뭉치고 안동시가 개발하겠다. 끝난 겁니다. 끝나. 바로 진행돼요. 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분명히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개발 절차도 알아야죠.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토론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동시에서도 하고 모든 분들이 해서 시민 토론을 거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제가 다 전달 드려요? 10분 1도 전달 못합니다. 토론하지요. 사업 방식, 이거는 절대적으로 기부대 양료 방식입니다. 그 다음 이해관계자 많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74단이 어디든 가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 녹전으로도 갈 수 있고 영양으로도 갈 수 있고 청송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든 옮겨야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면 좋겠어요? 잘 판단해야 되지. 의성도 갈 수 있고 영양도 청송도 갈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입니다. 사업개발자, 또 그 부대가 옮겨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영양입니다. 금마 영양군, 우리 안동시 국방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뜻을 모읍니다. 이어지면은 뜻만 합치되면은 개발해야죠. 조성계획,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구마구 개발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방향이 뭐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무엇을 유치하면 좋은지 안동 시민들의 생각을 100% 담아야 된다. 그래야 그 사업이 성공하게 되고 안동의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시민에 소통하지 않는, 시민과 서로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 행정으로의 개발은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성공 확률은 낮다. 오로지 시민 생각,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시민들이 어떤 길로 가자고 하는 건지, 그 시민들의 생각을 중심에 놓고 저는 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미래 희망이다. 부대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군부대가, 우리 안동도 이제는 이런 군부대가 앞에
호위차를 데리고 부대가 이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안동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옮기자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짐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여기서 그냥 흘러넘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로 74단 부지 이게 정말 이전이 필요한가? 아니면 영원히 우리 후대가 그대로 가만 놔버려야 되는지. 지역경제 활성화 제가 얘기했죠. 도대체 뭘 유치해야 지역경제 살아나느냐. 이거 철저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1, 2, 3, 1, 2, 3 이게 저의 개인 견해일 수 있지만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개발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인구가 유입돼야 된다. 인구가 들어오는 그런 사업을, 기업을, 기관을 유치해야 된다. 둘째는 일자리 창출. 이것도 하도 많이 들어가 좀 와닿지 않지요. 근데 제가 한 거는 와닿게 돼 있어요. 일자리가 생겨야 된다. 셋째는 우리 안동 어쨌든 글로벌 관광입니다. 자, 그러면요. 인구 유입. 어떤 걸 유치하면 인구 유입 되겠어요? 비즈니스 공간, 사무 공간. 사무실 사람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주거 공간. 저는 이 자리에서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내고 싶은 것이 그냥 아파트가 아닌 어쩌면은 신혼부부의 그 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참 임대를 하는, 또 다시 말해서 3자녀 이상을 놓는 신혼부부들에게 예를 들어 아파트를 임대를 해준다든지, 더 나아가면은 우리 출향인들이 안동으로 오고 싶은데 주거 공간 확보를 못해서 이런 어떤 기준 조건을 맞춰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임대를 해주는 이런 식의 주거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도 인구 유입에는 그냥 아파트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죠? 이런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잖아요. 좀 이런 거 좋고. 그 글로벌 오늘요. 이따가 정말 서울에서 오셨어요. 우리 드라마 제작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오늘 토론자로 오셨습니다. 그 안에요. 다른 지역에서 드라마 제작 센터를 였을 때 그 지역에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사안 증인입니다. 그런 분이 또 오셨고요. 또 설명드리면은 35사단, 39사단, 경기도 위례신도시 그걸 직접 설계하고 그 중심에서 사단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이전에 중심 역할을 했던 분들도 지금 토론자로 와 있습니다. 오늘 정말 자랑이 아닙니다. 이 막강하신 어른들을 제가 오늘 토론자로 다 모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저 설명이 부족한 거는 각계 전문가가 있다 설명을 보충하리라 생각합니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경북도의회 의원이신 장대진 전 의장님께서 마련하신 자리인데요. 장대진 의원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준비하셨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략히 주제 발표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군부대라는 것은 외곽지나 산속이나 이런 데 기능이 필요한데요. 어쨌든 36사단이 주둔할 때는 안동의 외곽지였습니다. 지금은 안동의 중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노른자입니다. 한두 평도 아니고 40만 평이 넘습니다. 국방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전을 해야 되겠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서 오늘 이런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군부대 이전에 따른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희가 아까 들었는데요. 혹시 안동시랑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군부대 이전 전문가이신 김종호 상무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동 시민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이군 사령 지금 전에 2군 사령부 지금 이작전 사령부에 근무할 때 거기서 이제 35사단 이전 사업을 이전하기 전에 거기 부서에서 소령 계급장을 다루고 이제 거기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5사, 39사단 이전을 했고 최근에는 지금 또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할 때는 송파 유례 사업 그 유례 본부라고 해서 유례 지역에 지금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들어섰는데
다 부대는 다 이전에 갔습니다. 이전에 갔고 그 사업을 또 총괄하고 지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부대가 경기 부천에 있는 1175 공병단이라고 하는 부대를 경기도 외곽으로 지금 내보내고 그 부지를 그 시어하고 그 국방부에서 이제 그 협의해줘서 그 부대 부지를 이제 그 시에서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을 지금 설계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에 있는 그 기존 35사단 옆에 항공대가 있어서 그 항공대도 같이 지금 이전하고 있는 사업을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호 상무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무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대 이전과 관련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5사단도 그렇고 39사단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위례 송파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군 부대들을 옮겨가고 군 부대들은 지금 문경에 가까이 있는 문경의 체육부대 같은 경우도 저렇게 큰 현대화 시설을 군 재정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아마 전 세계에서 저렇게 좋은 그 국군 체육부대는 없을 것입니다. 부대 안에 실내 100m 달리기 트랙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시설입니다. 지금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35사단이나 39사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 시장님께서 직접 국방부를 몇 차례 방문하시고 해서 그 추진했는데 시하고 그 관련 시민들의 어떤 이제 시가 움직이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호응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 이런 대단위 사업은 공공기관이 시에서 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가 없고 또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무엇보다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옳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아마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요. 상무님께서 바라보시는 안동 사단부지 이전의 방향성이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74단 부지인데요. 지금은 이제 54단 123연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 활용도가 부대에서는 많이 인원이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 지금 쓰지 않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국방부와 잘 협의한다면 충분히 안동시에 지금 안동시가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이제 그쪽 부지가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준비와 계획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무님 말씀 들어보면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안동시의 어떤 입장이 굉장히 큰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남봉구 도시재생 전략 과장님이 오셨는데 어떤 그 과장님의 안동시에 대한 입장이 있으시면은 아니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안동시 도시재생 전략과장 남봉구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신도청 전략사업단장님의 토론자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계셨지만은 지금 의회에서 동시에 지금 시정 질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하시는 사단부지 활용 방안 토론회에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주신 자리 정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7월에 시행 중에 있는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지금 2020년도 말이 되면은 이전이 완료되고 철도, 이설 등으로 인해서 도시 환경이 상당히 지금 변하고 있는 그런 실제입니다. 특히나 그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또 특히나 그 주변에 그 아파트 조회라든지 이 모든 생활권이 지금 서편으로 지금 안동시는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이 지금 서편으로 지금 일변도로 이렇게 가는 것은 결국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단부지를 활용해서 균형 잡힌 우리 안동시가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단부지 활용에 대해서 우리가 2009년도부터 수차에 걸쳐서 지금 나이는 모였습니다만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2011년도에 그 극대화를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걸 했었을 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수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기, 상황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시에서는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우선 첫 번째로 송현동 그 사단부지에 대해서 무한대 부지 우리가 안동 시민들은 잘 아실 겁니다. 무한대 부지로 이전했었으면 어떻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방부에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단부지하고 국방부 무한대 부지하고는 면적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둔하고 있는 면적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82만 제곱미터. 그 중에서 지금 무한대 부지가 한 15만 제곱미터.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계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지금 사단부지의 그 잉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활용하고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서 한 17만 제곱미터, 약 한 5만 4천 평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가능할 수 있도록은 협의가 된 바가 있으나 사실상 그 부지가 잘 아시다시피 산지인 부분입니다. 산지. 산 경계 지점입니다. 안동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성리하고 디산 쪽입니다. 그 접근세라든지 이 부분이 아주 미약해서 사실상 불필요한 우리 이 사단부지라고 이렇게 판단돼서 지금 진행이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부대 양여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으니까 잘 아다시피 이런 부지를 40만 평을 우리 인근에다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사이 신규 부지로 이렇게 입안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포함해서 지금 계속 이 사업이 국책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 잘 아시다시피 현안이 우선 있습니다. 지금 그 안기동에서 노하동 구간 잘 아시다시피 1.4km가 지금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서 안기동에서 지금 노하동 가는 구간이 단절이 되어 있는 구간에 지금 국방부가 협의를 했는 바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사격장이 있습니다. 사격장이 있어서 국방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단부지 우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우리 시민들 잘 아실 겁니다. MBC 방송 앞에서 하이텍고등학교 쪽으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상당히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410m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협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내일까지는 어떻게 마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가지는 사실상 공동방역성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이 지금 말이 아닌 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시는 도시재생과를 올 1월 1일자로 우리가 신설을 했었습니다. 적극 대응하면서 구시장, 신시장, 서부시장, 용상 이렇게 시가지가 지금 어떤 간에 우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는 오늘 좋은 고견을 좀 듣고자 담당 강장으로서 우선 모든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단부지 활용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방향은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확실히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토론으로도 확실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 참 뵙기 어려운 방송 문학의 독보적인 분이 한 분 계셔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 자리에 어쩐 일로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선상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네. 한 가지 오리를 바로 잡자면 전
감독은 아니고요. 감독 작가를 고용하는 제작사 사장입니다. 어찌 보면 감독보다 좀 위겠죠. 예. 그 드라마 촬영을 하다 보면 전국을 다 다니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DMZ 안에서도 촬영을 해봤고요. 멀리는 이제 제주도도 가게 되죠. 때로는 해외 촬영도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드라마일 텐데 예를 들자면 이제 계백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MBC에서 방송을 했죠. 그럴 때 이제 지자체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조를 하게 되는데요.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당시 도지사고 현 지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하고 그다음에 계백 장군이 태어난 부여 또 죽은 논산 이렇게 3개 지자체에서 촬영 협조를 받고 약 1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주로 촬영은 이제 부여의 부여궁이라는 이제 시설이 있는데요. 거기서 주로 촬영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진행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역시 의회도 중요하고 또 시도 중요하고 한데요. 거기 계신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그 드라마가 원활하게 촬영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장소가 명소화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렇게 되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좀 느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카메라가 지금 여러 대가 있는데요. 제가 오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가만히 안동을 지금 3년 만에 이제 처음 오는데요. 안동에 그 공영방송이 2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KBS도 있고 그다음에 MBC도 들어와 있죠. 그런 지역이 몇 개인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11개인가 그렇게뿐이 없습니다. 방송 인프라를 안동이라는 이 작은 도시가 충분히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오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시내 들어오면서 군부대를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대가 아직도 있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저희가 주로 촬영을 이제 서울 인근에서 하다 보면 군사시설과 관련된 지자체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철원군도 포사격장을 지금 현대화 시켜놨거든요. 그 개발 다 시켜놨습니다. 아예 지자체의 자원으로 자금으로 약 9만 평을 지금 개발을 하고 사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그 최문순 지사가 직접 나서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지역하고 이런 문화사업하고 결합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그 철원은 자연 경관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유산은 참 좋죠. 하지만 문화와 관련된 유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황량한 그 한탄강하고 이런 뭐 고석정이라는 뭐 관광 명소 정도밖에 없어요. 오면서 보니까 안동은 자연유산 충분합니다. 안동댐도 있고 기타 등등 산수가 뭐 수려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하는 게 문화유산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덧붙여져야 그 지역에서 뭘 할 것인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이 안동시만 하더라도 보면 지금 고택들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주변에 풍부한 그 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된 방송 그 촬영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겠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보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문경에서 태조왕건을 찍었죠. 문경에서 이제 아직도 KBS가 세트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수로 여기는 이제 안동 김씨 분들이 많겠지만 김수로는 김해 김씨 시조니까 그래서 김수로라는 드라마를 했던 곳이 협찬했던 곳이 창원하고 김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트장도 여전히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 안동 MBC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안동하고 관련된 그 조선시대 세트장,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안동이 그 우리 일제시대 때 제일 많은 애국지사가 탄생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시대물 세트장을 겸용하는
드라마 센터를 만들면 충분히 이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또 문화 그 자원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르신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안동 시민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건 처음입니다. 열의가 상당하신 것 같고요. 또 우리 여기 의장님도 말씀을 워낙 시원시원하게 해주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다 드린 것 같고요. 충분히 안동시라는 곳은 방송 문화 이런 거를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충분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아는 아마 문화 콘텐츠 권력을 가진 이선상 제작자이십니다. 정말 부럽기도 하고요. 우리가 만든 즐겨보는 드라마나 뭐 그쪽으로 문화 콘텐츠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인맥을 과시하는 그런 그 인상을 받았고요. 정말 즐겁습니다 오늘요. 정말 대단하시고요. 한편으로는 사단부지에 다양한 한류 문화 콘텐츠가 개발된다면 국내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현상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답변을 길게 한다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한테 100번, 1000번, 10,000번을 물어도 사단부지 개발은요. 구시장, 신시장 이 절대 공동화되는 이런 개발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큰 틀에서 어떤 이유든지 인구 유입이 되는 기업, 기관을 유치해야 된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이게 제가 좋은 말을 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맞는 기관, 기업을 유치하면 됩니다. 저는 거기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명쾌한 답변 주셨는데요. 네, 정말 그렇군요. 이 자리에 전 한국일보 박영훈 국장님께서 오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바라보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이 언론인으로서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단부지 이전에 따른 활용 방안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문화, 산업 그리고 관광이란 주제로 간단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훈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저희들이 하실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근데 참 감명 깊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시민의 힘이 뭐겠습니까? 미래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 가치는 바로 우리에게 꿈을 줍니다. 만약 이런 걸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한류 다 아시죠? 한류가 우리나라에 프로덕션이 불과 10몇 년밖에 안 됩니다. 제일 처음에 대만의 드라마가 방송 나갔을 때 북쪽 차가운 곳에서 온 드라마라고 그래요. 차가운 한자를 써서 한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코리아 한자 붙어서 한류가 됐는데 우리나라 한류 바람을 일으킨 것은 신세대들이 드라마와 아이돌 가수들과 이런 것들이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류는 우리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동이족에서부터 총금류, 이 칼 같은 거 이런 거 다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이미 한류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자랄 때 역사국에서 부여 쪽에서 춤추는 거 좋아하고 하는 게 우리 고유 민족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류가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신세대 엔터테인먼트만 한류가 아니고 고대에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안동은 문향입니다. 이 선비들, 저도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은 저도 이 안동 36사에서 군대 생활했습니다. 아직도 그 포사에서 사격하고 6.25 훈련 받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지형까지도 눈에서 전합니다. 안동은 지금도 예전의 문화유적들이 상당히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너지를 못 내고 있어요. 한류의 옷을 입자 이거예요. 한류의 옷을 입되 클래식한 옷을 입자. 아까 우리 이선상 제작자가 얘기한 세트화 만들면 세트만 시킬 게 아니라 에듀케이션, 교육도 하자는 거죠. 말하자면 일일 서당을 만들던 또 우리나라에 장인들이 많습니다. 선비촌이 있으면 예인촌도 만들고 의인촌도 만들고 옷을 만드는 우리 한복하는 사람들도 하고 또 수많은 장인들이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특산물로 판매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대거 불러올 때 아까 장의원께서 말씀하신 뉴스테이 임대주택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시켜야 됩니다. 특화시켜서 뭐까지 해야 되느냐? 클래식 영화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극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나 사극은 다 만듭니다. 한국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 도이 TV에서 계속 방영하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제도 열고 또 민속 합창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류를 가지고 각 나라 민족 고유의 여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궁예단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일종의 컨벤션 센터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만 가서 되겠습니까? 요즘은 VR, 정강현실, IR 뭐 다 이제 가상현실 다 나오는 때 아닙니까? 우리 전래 동화에서 4D 극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끼와 거북이가 되면 영웅으로 가려면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경을 쓰면은 그 느낌, 물로 들어가는 느낌, 또 달리는 느낌 다 가질 수 있고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귀신 얘기했고 호랑이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동물원도 공간에 넓혀놓으면 360도 화면에서 저 동물원 느낌 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상 공간도 만들자 이거죠. 이러한 목적이 말하자면 테마가 명품되는 한 게 하나 있고 그 배후에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자금을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래서 안동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몇십 년 만에 왔지만은 보면서 참 깨끗한 도시이고 그 성품들만큼 안동 시민들이 성품들만큼 아주 잘 보존되어 왔다고 느낌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 개발 사업은 배후 도시가 인구가 몇 명이냐를 상당히 따집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온다 어쩐다 그러는데 안동은 우리나라에서도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2시간 내지 3시간 거리입니다.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올란도라든가 라스베가스 보세요. 사막에다가 또 늪에다가 그런 걸 다 만들어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저 오늘 장의원 의지라든가 또 시청의 의지가 굳건하다면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많은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지역경제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모성은입니다. 저는 여기 여러 분야 분들이 오셨는데 제 전공이 지역발전, 지역경제예요. 그래서 한평생 동안 이 업무만 하고 이렇게 공부만 했었는데 오늘 여기 안동에 와서 이런 좋은 얘기 들어서 감사하고 또 여기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거 보니까 또 제가 보기가 참 좋습니다. 어쨌든 그 안동시의 시민이 아까 발표에 의하니까 9월 한 달만 해도 350여 명이 줄어들었고 인구가 1년 동안 한 3,000명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관건이 첫 단추가 인구 감소, 아까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멸도시예요, 소멸도시. 도시가 소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컨셉을 문제의식을 가진 것은 사실인데 이제 그러면 인구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인구 감소 문제가 이제 어떻게 발생하는가부터 먼저 한번 찝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 이론적으로 보면 오늘 얘기는 이제 사는 문제만 접근을 하셨는데 인구 감소 요인은 몇 가지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큰 것이 아까 우리 그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면 인구가 첫째 줄어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직업이 없어지면 인구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는 학교 문제입니다. 학교 문제. 그 진학 문제, 대학 가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어떤 게 나오냐? 주거 환경 문제예요. 근데 아마 아까 그것이 한 달 만에 350명 줄고 3,000명 줄고 한 이유가 아마도 경북 신청사 건립에 의한 그 주변 지역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바람에 좀 더 주거 환경을 좋은 데로 옮겨보자고 하는 마음에서 그쪽으로 다 옮겨가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외에 어떻게 이 인구를 줄일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인구가 모든 겁니다.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뭐 도시든 국가든 간에 인구가 첫 번째 문제. 인구가 줄어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인구를 어떻게 유지를 하느냐 또는 확보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행정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없어지면 공무원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더 공통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쪽 분야만 얘기를 했어요. 주거 환경이나 또는
그 산업 분야, 경제 분야만 얘기했습니다. 저도 경제 분야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졌는데 학교 문제도 한번 상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학교. 여러 가지 이렇게 한 40만 평 정도 되면은 서울에 있는 이전에 지방 분교를 둬야 될 큰 규모, 대규모의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중에 수도권 내에 들어있는 규모 있는 대학을 유치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여러분 갖고 계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 인구에 대해서 주거 환경이나 또는 일자리, 이제 대학 문제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돈을 제가 오늘 얘기가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그 자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우리 공무원 과장님께서도 도시재생 과장님께서도 자금 문제도 말씀하셨고, 뭐 그런데 자금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마침 도시재생 과장님 오셨는데 문재인표 도시재생 전략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타나면서 출범하면서 새롭게 내놓은 도시재생이라는 프로젝트 선거 공약 사업이 있어요. 도시재생 사업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기부대 양녀 방식만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있단 말이죠. 아까 국가 시책으로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도시재생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게 아닌가 싶어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약 한 60배 늘었어요. 1년에 10조씩 해서 50조를 풀기로 했습니다. 그 돈이 충분히 있어요. 주택자금이 충분히 있어요. 자금 조달 방법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1년에 100개씩, 100곳씩, 전국에 100곳씩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어플라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안동에서. 그 금액이 평균 나누기, 10조 나누기 100곳 해도 한 1,000억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1,000억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작은 데까지 이번에는 이제 도시재생 방법 규모 역할들이 그 방법들이 다 확산이 돼서 조그만 도시재생도 다 주고 도시재생 옛날에 얘기했던 쇠퇴하는 도시 아까 도심 공동화 해결 이런 것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전반 문제를 다 다루게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표 도시재생 공약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일견 느낌상으로도 이 안동의 74단 이전 부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시재생 사업에 그 영역에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일률적으로 1,000억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작은 곳은 아까 작은 곳도 있다 그래요. 작은 곳은 100억, 큰 곳은 몇천억씩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안동시의 규모로 봤을 때 아까 40만 평 규모가 된다면 그 정도 신도시 규모 정도 되는데 아마도 몇천억을 그냥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장 의원님 말씀하신 기부대 양녀 방법 이외에도 그런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 이제 자금 문제 외에 그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어떻게 그 이전 부지를 만들 것이냐 74단 40만 평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요 이런 방법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백지에다가 그려놓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이 최근에 아까 전주에 35사단 그다음 창원에 39사단 위례 신도시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 미군 공여지가 있어요. 미군 공여지. 우리 캠프 캠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전국에 96개 미군 공여지가 있어요. 미군에게 우리 국가 그냥 공여한 땅입니다. 미군에게 조건 없이 니네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게 이걸 이번에 어떻게 한 10년 전부터 미군 부대를 다 한 곳에 옮기기로 했어요. 그것이 중부 지역은 평택이고 남부 지역은 대구 지역으로 다 모아놓기로 했어요. 이전에 있었던 부지, 이전 적지,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벌써 10년 전에 다 검토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쭉 훑어보면은 우리 안동시의 경우는 어떤 사례에 해당하는가? 그 중에 취사 선택하면 훨씬 더 쉬운 거죠.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옆에 그려놓은 거 보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좋은 거 뺏겨 넣으면 아무래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두 번 토론 기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토론회가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민에게 먼저 물어보는 이 모습, 시민 소통을 먼저 전제하는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는 지방 자치부서에서 내무부에서 근무를 오래 했고 지방자치 지역경제만 한 사람인데 지금 지방자치가 벌써 민선 6기가 이제 마지막 해입니다. 내년이면 이제 민선 7기가 돼요. 95년 이후에 25년, 20년이 지났잖아요. 예? 23년인데 다가오는데 이 지금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방자치 우리가 왜 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보다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여기 공무원도 계시겠지만 공무원 봉급 높이려고 지방자치 한 거 아닙니다. 공무원 자리 만들려고 지방자치 아니고 시의원 자리 만들려고 지방자치 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개헌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정도인데 이 지방자치의 첫 1번이 시민을 위한 여러분 같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지방자치 제도입니다. 첫 번째 그 첫 번이 뭐냐면 이렇게 오늘같이 주민 소통이 필요합니다. 시민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희한하게도 이 시민 소통이 안 돼요.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안동에 와서 어느 분이 주창을 했는지 장 의원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또 누가 하셨는지 몰라도 참 이거 아름다운 모습 제가 보고 갑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경북 지역 내에서도 옆에 지역 뭐 특정 지역을 제가 찝기는 그런데 꼬집기는 그런데 지금 주민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주민에게 시민에게 의사를 묻지 않아서 지금 심각한 갈등에 휩싸여 있는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시장 물러나라, 시장 퇴진하라. 그런데 오늘 안동에 와서는 정말 중요한 제 모습을 보고 중요한 획을 긋는 중요한 오늘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 원장님 말씀 적극 동감하고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김종훈 상무님께서도 동감하시는지요? 실무정과 전문가 부연 설명 및 어떤 다양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뭐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단체도 그렇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자금이 없이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35사단도 그렇고 39사단 지역도 그렇고 그 기존 부지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74단 9 그 부지를 안동시가 이제 확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부지에 군부대를 이전해서 지어준 그런 비용들을 다 충당하고도 또 개발해서 또 안동시에 이익이 되고 그런 부대는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좋은 시설로 가고 안동시는 또 새로운 받은 부지를 개발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문화 형태를 구성한다든지 그런 이익 창출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이제 미리 분석을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다 분석을 한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충분한 그 부지 가치가 충분하면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그 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들을 더 이제 고용을 해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윤태섭 전 국장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의 측면과 문화 관계자의 측면에서 윤태섭 전 국장님은 사단부지에 어떤 문화 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태섭입니다. 사실 저는 안동이 어떻게 보면 낯설지 않은 게 우리 방 위원장도 여기서 군대 생활을 하셨다 그랬고 저도 ROTC 때 여기 36사단에 와서 여름에 4주를 훈련을 받고 갔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장인 장모님이 안동 예천 출신으로 장모님은 또 장관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던 유명한 분이시고 그래서
저도 반은 이쪽 시민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쪽을 쭉 우리 방 위원장, 우리 이선상 제작자하고 오면서 안동이라는 곳을 내가 이렇게 또 방문하는 기회가 생겼구나 해서 오늘 제 이쪽 참여에 굉장한 저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왔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이쪽에 오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떤 기자 생활을 저는 문화 쪽 문화연예 기자만 한 25년을 했었고 서울신문하고 조선일보 가서 이제 스포츠조선을 창간시키면서 계속 문화연예 쪽에서만 제가 기자 생활을 했었고요. 또 이제 그 언론을 떠나서는 기업가로서 연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는 이번 이 자리에서 제가 조금 우리 안동 시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74단이 물론한 부지에 대해서 어떤 그 국내외적인 문화 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언 같은 것들 또는 국외적인 시각에서 어떤 국외적인 쪽에서 이쪽이 만일 그런 74단 이후에 어떤 그 가능성이 있을까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제 지금의 현 위치에서는 좋은 말씀이 되리라 생각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얘기가 사실은 현실적인 얘기 같아서 제가 이제 한 두 가지 제가 생생하게 겪었던 한번 현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제주에서 한류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때 뭐 이제 막 그때 배용준이 이제 한류에 이제 중심이 돼서 난리가 났을 텐데 저도 이제 주최 측이니까 전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는데 밤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다 제 앞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하면서 앞바퀴가 부러지면서 활주로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저희 비행기도 내려가다가 위로 선회를 하면서 한 3바퀴 돌고 그냥 서울로 왔습니다. 그때 그 비행기 안에는 일본에서 그 한류 엑스포를 보러 온 수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 일본 사람들은 특히 어디 가서 그런 저 냉정을 잃지 않는 분들인데 김포공항에 내려놓으니까 뭐 할머니들은 막 바닥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내일 배용준 못 보면 어떡하냐고. 그게 그 시절의 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뭐 어떻게 하냐 뭐 난리가 났는데 마침 그때 이제 비행기를 구했고 그 바퀴가 무너진 비행기를 옮기고 활주로가 다시 활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날 늦게 밤 비행기로 그 일본 분들은 다 보내드렸고 또 제가 이제 본 거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한류를 위한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수많은 이제 관광객들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그랬는데 저기 이제 배용준 집 위에 가는 관광 코스가 있어요. 저 아래 저 하얀 지붕집이 배용준 씨 집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 관광객들이 숨을 들이십니다. 이 배용준 씨하고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그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 게 그 시절의 한류였고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한류입니다. 그러게 한류가 시발이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보면 문화나 이런 쪽에서 저희 후진국,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옛날 우리 60년대 드라마 대본 같은 걸 구해서 저희들도 60년대에는 드라마를 어떻게 제작했냐면 방송국 세트에서 다 찍었어요. 이 밖에 나가서 찍는 데는 거의 상상을 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출입기자일 때 늘 방송국 세트장만 가면 전국에 아니 모든 탤런트들을 다 볼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 대본을 가지고 만약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같으면 인도네시아화해서 그거를 뭐 드라마를 제작해 달라는 그런 또 그걸 받았던 적도 있었고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한번 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피부에 와닿는 한류 또는 앞으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드린 예고. 제가 지금도 갖고 있는 이제 판권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려진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의 애니메이션 판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뭐 YTN의 세계 석학의 모임이나 이런 데 자주 초대돼서 오면 지금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안동을 보고서 느낀 게 안동의 이 물 그리고 36도 위도로 알고 있는데 이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적인 가운데에 위치한 이런 것들 그리고 아직 때묻지 않은 이런 자연 이런 걸 본다면 분명히 한번 베르나르 베르베르 쪽으로 와서 한번 안동을 보여주고서 여기다 세트장을 지어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지으면 어떻겠냐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적이고 국외적인 예를 제가 들어서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우리 장 의원께서도 해주셨고 하지만 어딜 가나 저희들은 평생 언론인이었습니다.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듯이 이 시민의 힘에서 시작이 돼서 긍정할 수 있다, 된다는 그걸로 시작을 하신다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고요. 특히 이 강을 이용한 세계 유수의 베를린도 독일이나 파리 센강이나 프랑스나 우리 한강의 기적이나 어느 곳이고 이 강을 끼고 있는 도시는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좋은 이 지정학적 위치도 가지고 있고 여기는 안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 꼭 한번 이뤄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또 방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부산국제영화제 시작할 때 저희 언론인들도 영화 기자들도 저게 대가 그랬었어요. 근데 세계적인 영화제가 됐습니다. 안동이 방금 얘기했습니다. 무슨 뭐 드라마로 해서 뭐 예를 들면 사극 드라마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지금 아직 세계적으로 드라마에 관련한 축제는 자리 잡은 게 없거든요. 안동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요즘 AR, VR 중국은 벌써 AR, VR 스튜디오를 도시 전체가 만들어서 세계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어요. 이 부지를 만드시면 그때보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다 있고 먹거리는 충분합니다. 얼마만큼 사람이 많이 와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이 도시가 활성화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분명히 이 땅이 있어야 되고 이 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보면서 장 의원님이 내신 이 아이디어가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 비정치적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거 결정만 하신다면 그때 와서는 저는 물론이고 아마 여기 오셨던 초대받았던 분들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로 이 안동 시민을 위한 제언도 드리고 저희도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오늘 참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태석 국장님은 아궁이 프로그램에서 뵀었는데 그때보다 더 젊어 보이십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국장님께 안동이 한류 관광 도시로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류라는 거는 뭐든지 인기라는 거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지만 이 강을 이용한 여러 가지 관광 코스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조성이 돼 있는 것처럼 그걸 시민들의 제언을 받아서 또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저는 분명히 여기는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좋은 자연환경에 물과 산이 있는데 주변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옥, 우리 좋은 한국 고유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관광 엑스포도 하실 수 있잖아요. 관광 엑스포를 하신다든지 그래서 초대해서 여기 입지만 조성이 된다면 누구든 초대했을 때 와가지고 여길 보고서 원더풀 안 하고 갈 사람은 없다 생각이 저는 뭐 충분히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장대진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그 전에 우리 김상훈이 우리 35사단, 39사단 위례신도시 대한민국 부대 이전 그 중심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럼 35사단, 39사단 위례신도시 성공적이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지금 너무 아니 그냥 포괄적으로 답변을. 너무 성공적으로 잘 돼서 예. 지금 또 지금 부천 공병단 부지도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하려고 또 경기도 광주에 있는 또 군부대도 또 이전하려고 1100일 공병단입니다. 거기도 지금 시에서 타당성 조사 지금 추진하고 있고 대체 부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기타 사격장을 또 옮기고자 하는 원주시에서는 또 사격장을 옮기려고 하고 또 경기도 용인에서는 그 항공부대가 소음 문제로 항공부대를 외곽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지금 시에서
그 시에서 부대들의 그 위치들이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 부지 활용도를 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단 부지를 설계하시고 그 중심에서 모든 걸 진행하시는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이전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상무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74단 답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성공했는데 옮기면 되는데 뭐 안 된다는, 제가 너무 직설화법을 씁니다만은 저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드벌론은 이제는 띄워졌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말입니다. 같이 정말로 주위의 사례도 듣고 딴 데서 물어보고 해서 이거 정말로 이 띄워진 에드벌론 끝까지 잘 저는 띄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다 성공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짜고 친 게 아니에요. 나 좀 안 물어봤어요. 밥 먹으러 우리 전무님 늦게 와가 밥도 같이 못 먹었어요. 그 대신에 저도 놀란 것은 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아까 뭐요 하여튼 딴 데 전부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다 이전을 한다고. 그걸 좀 참고를 하셔서 시민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실 때 나름의 이런 어떤 마음에 이런 어떤 이 판단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장대진 의원님이 자리를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님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시고, 물론 지금 현재 출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토론하고 같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큰 의미를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제1회 사단부지 효용가치 극대화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패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토론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전 아나운서 박소현, 남태석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